자, 드디어 기말고사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운명이 갈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진이 아마 처음 될 텐데 쌤 같은 경우 내신 대비 강의는 다 업로드를 유튜브에 할 거야. 그래서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면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처 못 들었거나 제대로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항상 학원에 있으면서 너네 그 정량적으로 내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성적과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업적 성취도랑 학원에서 이 지표가 있어요. 뭐랑 항상 이 상관관계를 연구하는지 아세요? 근데 되게 맞아 떨어져. 웬만하면 한두 명 정도 제외하고 뭐게? 출석률이요. 출석률이 100% 수렴하는 친구들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안 그런 예외 변수가 있는데 그런 애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좀 똑똑한 친구도 있지. 그래가지고 학원을 자기가 필요하면 가고 아니면 많은 애도 있어. 그런 애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애는 근데 한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일반적으로는 출결이 좋을수록 태도도 좋고요. 출결이 좋을수록 성취도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래서 내가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가 하면서 봤는데 회사도 똑같더라고. 맨날 결근하고 지각하고. 왜 그 유튜브에서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인터뷰 찍는 그 할아버지가 딱 얘기하더라고. 늦는 놈은 그냥 딱 늦는 것만 보더라도 업무 성과가 딱 어떨지 보인대. 그러니까 그래서 출결 하나만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면 5주 동안 여러분들 정신없이 이 공부 저 공부 막 하나 정신이 없을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 차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만 좀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백마고 시험이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교재가 좀 바뀌었죠. 연진 처음이지만 교재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줬잖아. 이게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교과서는 한 권으로 그냥 끝내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컨셉으로 제가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전략노트 뭐 종합워크북 이게 아니라 종합 대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이핑도 바꿨어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그래서 하늘색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교과서 책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딱 전형적인 정보들만 딱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너네 부교재, 즉 모의고사나 EBS 지문 같은 그 부분을 공부할 때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특색 있게 가르치자. 투 트랙으로 좀 나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그냥 저희 뭐야 단원 정리 쭉 돼 있죠. 그냥 통상 보는 너네 그냥 책이야. 그래서 여기는 짜잘짜잘하게 설명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래서 교과서는 그렇게 하고요. 왜냐면 교과서는 스피드를 좀 올릴 거예요, 이번에. 스피드를 빡 올려서 핵심만 딱 가르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넘어간다는 기준은 이 정도는 너네가 충분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너네는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넘어갔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이 교재를 통해서 자습을 해서 체득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개별 질문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느 루트가 더 효율적이고 빠를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빠를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게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복습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주격 관계대명사라든가 그냥 되게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중간고사 때는 다 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 다 해봐야 어차피 다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서 2과 정도 나가잖아. 근데 교과서를 2과 정도만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발고는 하나 나가거든? 근데 정발고는 비중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해봐야 모의고사에서 무더기로 내더만. 그래서 빨리 이거는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앞에는 그래서 쭉 해설 써 있고요. 쭉 넘기다 보면 몇 쪽이냐면 페이지 기준으로 27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27페이지를 피면요. 이제 내용 정리랑 똑같은 칸인데 빈 칸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워크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개념을 제대로 숙제했는지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자율이에요, 사실. 여기는 자율인데 그래서 막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서
개념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돼 있나, 확립이 돼 있나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넘기면 이제 찐 워크북이 나와요. 아, 여기 백지노트. 이 백지노트는 또 뭐냐면 53쪽. 이번 중간고사 때 몇 학생이 이 백지노트에 대한 니즈가 좀 있더라고. 왜냐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본문만 주실 수 있어요? 쌤 해서 내가 몇 명 줬었거든. 걔네의 목적은 이거래. 그냥 여기에 내가 배운 거에서 내가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지노트도 자율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지는 따로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앞에 그냥 진도 내용 보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지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상위권 애들이 계속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있나 싶긴 해요. 이걸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권장사항은요, 지금 해봐야 의미 없죠. 왜? 지금은 다 기억나니까. 시험 거의 임박 한 3주, 4주쯤? 그때 하는 거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찐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61쪽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답지 나눠드릴 겁니다. 61쪽부터는 양자택일부터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워크북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막 뭐 문장을 써라, 그 다음에 문장을 이거 빈칸을 채워라, 요거 있죠. 당연히 다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해설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별표 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모 1 이렇게 노란색 돼 있지. 이거 뭐냐면 이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는 뜻이야. 이것만 영작 연습하고 이것만 문장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 수업마다 그 전에 배웠던 거 1일 테스트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 요것만 낼 거야. 만약 문장 시험 낸다고 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5과는 저 핵심 문장이 총 6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6문장과 관련된 내용은 문장에서 여러분들 그것만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만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과목도 같이 잘 볼 수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 특히 5과 6과는 적정 수준의 인풋을 넣어서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바로 뒤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오늘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피디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목표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5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6과 끝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 6과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이제 외부 지문 나갈 테니까 그 진도를 나가는 게 일단 제 목표인데,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풀이 배양을 좀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나가는 진도 내용까지 이번 주 목요일에 오시면 1일 테스트 볼 거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현이 그때 막 내가 워크북 줬잖아. 거기에서 이제 몇 개 발췌해서 시험 문제처럼 낼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좀 더 체계성을 갖춰서 여러분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가기 전에 질문 있을까요? 딱히 없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물어볼게요. 그 학교에서 뭐 이번 시험을 어떻게 낼 거다, 뭐 이런 언지라든가 힌트 이런 거 준 거 있나요? 아예 없어요? 지금 그냥 5, 6과만 나오고 수행평가만 하고 있는 거야? 수행평가도 만약에 첨삭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질문했을 때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을 짜고 저한테 해달라고. 근데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수행평가는 이제 진짜 내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챗GPT가 웬만하면 다 해주던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애들이 막 다 가져오는데, 내가 일단 처음에 물어본 거, 이거 네가 안 했지? 이거 GPT가 해줬지?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대. 그냥 조건만 그냥 툭 던지고, 야, 네가 좀 해줄래? 하면 알아서 다 해주더만. 그래서, 너네는 아닌데, 뒤에 한 09년, 10년생부터는 수행평가 바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아예 힌트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만약에 내가 학교 교사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적 문제 주제 이렇게 했다 쳐. 그럼 이제 그걸로 연습을 시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수행평가다 그러면 아무 언제도 안 준 다음에 그냥 거기다 주제 바로 쓰고 여기서 시작. 이렇게. 아예 준비 못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1쪽 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가려고 그래서 일부러 디테일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책을 드린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게 100% 전부 다 흡수되고 다 장악할 자신이 있으면 굳이 여기 있는 거 지엽적인 거 일일이 하나씩 공부할 필요 절대 없어요. 이건 교과서니까요. 교과서가 변별력 있고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통계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리해서 그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짜잘짜잘한 공부는 오히려 언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5주차 시험 임박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크게 공부해서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과 본문 내용 되게 좋아요. 본문 내용 되게 좋은데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나비 효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반대편에 큰 폭풍우를 불어오는 경우를 우린 나비 효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실 의학 발달이 언제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 의학 발달이 되게 역설적이고 조금 서글프긴 해. 의료기술의 발달은 언제 제일 많이 떡상하냐면요. 전쟁이요. 전쟁일 때. 그래서 전쟁일 때 의료기술, 특히 수술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크게 혁신적으로 발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병사 한 명이 죽기 일보 직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일단 해보고 봐야 돼. 임상시험 있던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의학과 약학이 가장 발달한 게 역설적이게도 전쟁 중이고 요즘 라디오라든가 GPS라든가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는 과학기술 다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전쟁에서 왔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큰 전쟁이 터지면 인류는 한층 더 진보하죠. 근데 굳이 전쟁까지, 물리적인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혁신적인 성장이 한번 있었어요. 인류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택근무에서 전혀 차질이 없는 수준이 됐잖아. 옛날엔 차질이 당연히 있었지. 근데 이제는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가 굳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업무를 돌릴 수 있다. 내가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사람들 머릿속에 싹 텄죠. 그전엔 아예 없었단 말이야. 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고교학점제 하니까. 그냥 간단한 강의나 쉬운 수업은 그냥 다 온라인으로 다 던져버리고 이제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좀 심층적인 수업은 현강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뭔가를 의도해서 진짜 그렇게 발전한 것도 당연히 많겠지만 뜻하지 않게 발전하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5과는 뭐가 세상을 크게 바꿨다? 너네가 알고 있는 포테이로, 감자요. 자, 감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1, 즉 1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French fries which are often served with fast food. 자, French fry. 감자튀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콤마하고 위치네.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관계사 뭐 필요하다고? 이러면 느려. 관계사, 선행사.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관계사는 선행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주격,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주격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꼽사리 껴서 들어간 거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선행사 역할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주어잖아요, 문장에서. 근데 동사는 어디 있어요, 정작? 여기 있죠? 그죠? 뒤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부연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삽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요, 이런 식으로 문장 사이에 삽입이 되어서 부연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여기 뭐 들어가는지랑 그다음에 동사 수일치 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도 S 들어가고 여기도 S 들어가서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형태만 보세요. 당연히 미국 사이드 디시 사이드 디시를 맨날 사이드 디시라고 했고 한국말 뭐라 하지? 사이드 디시를 뭐라 하더라? 부 음식? 뭐라 하냐? 사이드 디시. 곁들여 먹는 음식. 자, 그걸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장 이쪽 보시면요.
요거는 별표예요. 그 다음 장에 이쪽에 It is said that Thomas Jefferson, the thi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asted these fried potatoes in France and brought the recipe home to America. 요거는 서술형으로 출제되거나 문법으로 변형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과 변형 문법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만약에 나랑 똑같이 설명했다? 2000%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확인을 꼭 하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중학교 2, 3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수동태잖아. It is said that 이렇다라는 사실이 얘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say를 수동으로 써갖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it is said that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that 여기 안에는 절이니까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겁니다. 정연아, 영어 원어민들은 뭐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연진이. 뭐라고? 똑같은, 그건 그렇지. 근데 아닌데. 은지랑 하윤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 기억나니, 얘들아? 이러면서. 용호야, 영어 원어민들 뭘 제일 싫어해? 못 쓰는 거. 접속사. 접속사를 쓰면 동사를 2개 써야 되는데 동사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제랑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다 카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it을 지우고 that을 날리면 되잖아. 그럼 주어 자리 날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영향받는 애가 누구야? 이거에 영향을 받는 애가. 얘가 뭐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CS를 여기다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를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에 맞춰서 be 맞춰 쓰고 said라고 해. 동사 나왔지? 그지?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동사를 2개 쓰는 효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 준동사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쭉 나아가면 돼요.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삽입구니까, 그죠? 그냥 토마스 제퍼슨만 쓸게. 잘 봐. 그러니까 이것도 It is said that Thomas Jefferson 여기가 이 대절에 주어잖아요. 그죠? 여기서 동사는 누구예요? tasted. 근데 하나 더 있어요. and 친구 찾기. 하나 더 있어. 뭐? brought.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잘 보시면 토마스 제퍼슨 그냥 줄여서 TS라 쓸게. 토마스 제퍼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잠깐만. 내가 좀 몇개 썼나? 이걸 was라고 하면 안 되지.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다라고 얘기가 돼요. 하고 이제 뭐 하면 돼? 투부정사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to taste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실까봐 그래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쌤이 아까 여기 동사를 투부정사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tasted를 to taste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봐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다 전해져 라고 하는 이 시점은 지금이죠. 기준이. 이 얘기를 하는 기준은 지금이지. 시간 기준은. 근데 토마스 제퍼슨이 프렌치 프라이를 먹어보고 이거를 미국으로 들고 간 건 언제야?
옛날이지. 시간 정보 맞아, 안 맞아? 시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준동사는 이미 끝나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미 끝나 있을 때 쓴 게 뭐예요? PP죠. have PP 쓰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완료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 이렇게 쓰셔야 돼요. To have tasted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these fried potatoes in France 한 다음에 and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여기는 생략될 수도 있죠. 뭐가? to have가. 그리고 to have brought 라고 하시면 문장 끝나죠. 어때요? 이렇게 변환하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 높겠죠. 뭐 때문에? 투부정사의 완료상의 형태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으로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여기를 한글로 줘. 한글로 준 다음에 it으로 시작하지 말 것.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하면 좀 고일 스타일이긴 한데, 고일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책에 써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아래 보면 동그라미를 가져 밑에 능동태 전환 다른 수동태 전환 써 있는 거 보이죠? 이쪽에. 거기 보면은 Thomas Jefferson 어쩌고 is said to have tasted and brought 이렇게 써 있는데 찾았나? 왠지 못 찾았어 아직? 거기 뭐라 해야 되지? 회색 처리돼 있는데 이쪽 보면은 여기 다른 수동태 전환 여기 내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회색 음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른 수동태 전환이라고 해서 제가 쓴 예문이 그대로 써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어법상으로 적절하게 쓰였는지 물어보는, 그래서 변형 문법이라고 한다면 전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서술형을 쭉 다 던져놓고 밑줄 겁나 길게 친 다음에 틀린 거 찾아서 고쳐 쓰시오 라고 하면 유력하죠. 변형하면 애들이 몰라볼 테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이면 저는 이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별표치고 변형까지 싹 다 외우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힘 좀 빼서 빨리 나가보죠. 이젠 그 다음부터는 다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3대 대통령,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프랑스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 하고 미국으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게 아니죠. 프렌치 프라이가. The real inventors of the so-called는요, 이른바란 뜻이야. 이른바 French fries라고 하는 프랑스의 튀김이라고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 프랑스 튀김을 진짜로 발명한 사람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죠. 그러니까 French, 즉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벨기에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tead of French fries, 오히려 French fry 대신에 the French는 무슨 뜻? the French 뭐야? 뭐라고? 프랑스인이죠. 근데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인이었으면 해서 아니야? 해본데? 뭐라고 하셔야 돼? 프랑스인들이라고 하셔야 돼.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이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수일치. 그러니까 교과서는요, 문법을 공부하실 때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진짜 에이 설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 하는 걸 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이라는 뜻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라는 말은, 그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 완료가 올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거야? 이거 좀 지울게요. 내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냥 딱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현재 완료는 옛날이 지금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과거 완료는 더 옛날에 영향을 끼칠 때 쓰시면 돼요. 근데 traditional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traditional이라는 단어 표현 때문에 여기 현재 완료 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니네 서브 문법으로 짜잘짜잘하게 더럽게 많이 나온 게 완료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러니까 다 체크해 드릴게. 그래서 얘 때문에 현재 완료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P로 잡아줄게요. 자, roasted potatoes with chicken. 그래서
로스트는 굽다죠. 그래서 구운 포테이토를 치킨이랑 곁들여 먹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식단이지 튀겨 먹지 않는다, 감자를. 얘는 구워 먹는데. 그래서 potato pancakes and potato soups are popular traditional dishes in Germany. 독일에서는 포테이토 팬케이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감자전이야, 감자전. 감자전 해먹고 감자 수프 해먹는다, 감자국 해먹는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반면에 fish and chips는 너무 유명하죠. 영국의 길거리 음식이니까. 영국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칩으로, 포카칩처럼 칩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체 프라이는 누구냐? 벨기에 애들이 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쪽이네요. 4쪽 본문입니다, 이제. 자, 요거 별표. 얘는 변형 문법보다는요, 저기 배열 영작 있죠? 배열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좀 높아요. 아니면 한국어 던져놓고 그냥 이거 조건에 맞춰서 영작해 라고 하는 조건 영작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으로서의 난이도는 아까 봤던 1위 셋 때보다 더 쉬워요. 얘는 변형되기보단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네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법 중에 하나가 such that 구문이에요. such that. so that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죠. 이거는 내가 리딩 부스에서 가르친 건데 that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인과관계. that은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the potato has become such an important part of Western food culture. 자, 감자가 서양 음식 문화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져서, 그래서 it is hard to believe. 믿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져서 믿을 수가 없을걸? That 뭐냐면 it has had such a relatively short history in Europe. 유럽에서 되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 되게 놀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히스토리도 봐봐요. 히스토리도 옛날부터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료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포인트가 요거예요. 히스토리. 요거 때문에 현재 완료 써야 돼요, 무조건. 현재 완료가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가 다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 내진 과거 완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such that 문장 영작할 수 있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배열이나 아니면은 그냥 조건 주고 영작하는 문제로 출제되는데, 출제되면 되게 쉽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otato has been grown by South American Indians in the Andes Mountains for nearly 10,000 years. 무려 10,000년 동안이라고 돼 있네. 10,000년 동안이니까 10,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네. 이것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쓰였죠. 그지? 수동태로 쓰였죠. grow가 자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 쓰여요. 자동사로 쓰면 뭐고 타동사로 쓰면 뜻이 뭘까요? 자동사면 뭐야? 타동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목적어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핵심 어간을 타동사처럼 만들기만 하면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되는데 성장시키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 농부들이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배하다. 그러니까 재배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배하다. 즉 타동사로 쓰였어요. 타동사로 쓰였으니 수동으로 쓰였고요. 자, 그리고 그 문장의 여 부분이 별표예요. 여 부분. 여 부분도 중요하고요. 여기는 조건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it으로 시작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거 왜 그러냐면 it, that,
강조구문. 쌤, 대시 아니라 whence였는데요. 앞에 있는 시간적인 정보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서 관계부사 when을 썼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기 해설 좀 보고 싶으신 분은 5쪽 그 음영된 부분에 동그라미 3 보면 it is 시간부사 플러스 when 강조구문 써있죠? 바로 이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직 500년 전일 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500년 전일 때 the Europeans learned. 자, 500년 전이죠. 그럼 얘는 기준이 뭐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죠.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5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제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포인트,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각각 과거 시제 나왔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짜잘짜잘하게 포인트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500년 전이 되어서야 그때 유럽 사람들은 이 채소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홈랜드, 자기네 조국으로 들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하나 하죠. 감자는 유럽에서 처음부터 재배됐다. OX. 그럼 어디서 출발? 자, 너네 이런 데서 큰일 나.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했잖아요. 남아메리카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들고 간 거야, 서양 애들이.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시초는 감자는 유럽에서 시작한 적이 없어요. 들고 온 거지. 우리가 모카씨 들고 온 것 마냥.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요거 사우스 아메리카 엄밀히 안데스 마운틴이랄까? 요거 팩트 체크 함정 조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 나올 때 조심하세요. 유럽에서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재배했다. 틀린 말입니다. 지워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at first, 처음에 Europeans는 did not like this unfamiliar and alien food. alien이 또 외계인 이러지 말고 alien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좀 달라서 이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질적인. 너네 외국인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포리너라고도 하지만 너네 그 외국인증 있지? 거기에 뭐라 돼 있는지 알아? 영어로? 에일리언 카드라고 돼 있어. 외국인증. 그러면 이질적인 거, 좀 이국적인 거 비슷한 뜻은 뭐 있어요? 이국적인. 혹시 아는 사람? 이로 시작하는데. exotic. 유희 혹시 보니까 잡아두시고요. exotic도 외워두세요. 자, most people thought potatoes looked too ugly. 4번 별표. 그래서 7쪽이 아니라 죄송해요. 6쪽이죠. 6쪽의 가운데 두 번째 문장. Most people thought potatoes looked too ugly for people to eat. 이거 그거잖아. 투투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영작할 수도 있어요. 투투구문 영작. 물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겠죠. 고1이라면 높겠지만 고2라서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포테이토스가 뭐처럼 생겼다고? Too ugly. 자, too. 연진아, 무슨 뜻? 라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라고 하세요. 지나치게라고 하면 부정이죠. to는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럼 굳이 투투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나치게 못생겼어. to eat, 먹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저 for people은 뭐야? 정현아. 그렇죠. 준동사 뭐 필요하다고? 자, 동사 뭐 가져요? 자, 복습의 중요성. 동사 뭐 가져요? 주어 같죠? 그럼 준동사 뭐 가져요? 의미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에 지나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대, 처음에. 그래서 다들 안 먹으려고 그랬죠. 생선이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개꿀맛이죠? 감자도 좀 있으면 인기 있어지겠지. 자, some even believe that.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뭐라 믿었냐면 potatoes were created by devils.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도 이해를 했대.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potatoes were most often given to animals. 조금 중학생 문법이긴 한데 이거 수동으로 썼잖아. given 하면. 그래서 그 수동태 쓸 때 그 소위 말해서 사형식은요. 그 피해자를 주어에다 놓는 게 수동태잖아. 그러면 얘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개지. 그죠? 그래서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도 보면 potatoes가 대부분 주어진다. animal 한테. 그러니까 이 do를 시작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썼을 땐 전치사 써서 이렇게 쓰거든요. given은 그래서 전치사 to 쓴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죠? 설마 내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문법 문제 낸다 치고 given 한다 for animals 하면 진짜 솔직히 학교에 전화하고 싶을 것 같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지금 저런 문법을 내세요? 근데 혹시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to 나와야 된다는 것만 잡아주세요. while은 반면에라는 뜻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포테이토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개밥 준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동물들 사료로나 주고 사람들은 그걸 언제만 먹었다? 진짜 청 먹을 거 없을 때 먹었다. 자, the potato gradually but steadily spread across Europe. 근데 포테이토가 점차 꾸준히 유럽을 걸쳐서 쭉 퍼졌대. 왜냐면 키우기가 쉬웠나 봐. 그러니까 좀 퍼지지 않았을까요? As people learned how it could help them in times of war, bad weather, and desperate hunger. 그래서 이거 as는 뜻 어떻게 해석돼요? when으로 해석되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게 됐대요. 이게 되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전쟁이 나던가 흉작이 되던가 아니면 굶주림이 퍼지던가 이랬을 때 감자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그때 막 퍼졌다는 거죠. 그지? 아니 잠깐만. as는 when이라고 볼 수도 있고 because로 봐도 되겠네. 여기는 책은 뭐라고 돼 있나? 알게 되면서 여기는 when으로 봤네요. 근데 when으로 보든 because로 보든 그게 그거죠. 뜻이.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본문 3으로 9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the end of hunger. 감자 덕분에 뭐가 사라졌다? 자, 굶주림이 사라졌다. 굶주림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 필연적으로? 굶주림이 사라지면 뭐가 생길까? 이게 선순환 구조죠. 너네 1차 혁명이 뭐야? 지금 우리 4차 혁명이라며. 1차는 뭐야? 농업혁명. 그러니까 왜 농업이 혁명이었어요? 생산량이 올라가니까 두 개가 됐어. 일단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니까 수명과 인구수가 올라가죠. 근데 농업에서 인구수는 정말 필수적이거든. 왜? 애를 계속 낳으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계속 증대되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뭐야?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탄생하고. 자, 봐. 농업 하나 떡상했는데 생산량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정치, 문화 다 떡상했잖아. 문화적으로는 또 뭐가 돼요? 저기 당군왕검, 왜 당군왕검이 당군왕검이야? 당군왕검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잖아요. 제세와 정치를 동시에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에서 힘을 갖게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죠. 자, 감자 때문에 hunger, 가난이 퇴치됐다는 것. 이거랑 똑같은 거 쭉 그대로 가겠네?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이 뭐야? 잘 봐. 감자가 늘어서 사람들이 안 굶어 죽어서 수명이 늘고 그에 따라서 애를 많이 낳겠네? 그럼 인구수가 늘어나겠네? 그래서 생산량이 그럼 더 증대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업 생산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되죠. 산업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산업혁명이죠.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 Hunger was a common part of everyday life in 17th and 18th century Europe. 유럽 하면 우리보다 항상 잘 나갔을 줄 알 수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나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7, 18이니까 1600년부터 17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굶주림은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The average European not only often went hungry, but sometimes even starved to death. starve가 굶주리다잖아요. 아사했다는 거죠. 아사. 굶어서 죽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된다. Not only a but also be는 그냥 생략할게요. Many countries suffer nationwide famines. famine이 무슨 뜻? 기근. 말라 죽는 거. At least once every decade.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굶어 죽어가잖아. 그지? 그런 대참사, 대아사를 매 10년마다 경험한대. 어마어마한 거죠. The potato changed all that. 근데 감자가 이걸 다 바꿨어. 시험 문제 100% 나오고요. 이건 조건 영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도치 구문에서 했거든요. 도치 구문에서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실 아까 not only A but also B 했었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저 문장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Potatoes not only grew well in much of Europe, but they were also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not only가 원래 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통상적으로. 그죠? 근데 얘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를 맨 앞으로 뺐죠. 자, 이거 뭐냐면 부정어 도치 구문이죠. not only를 맨 앞으로 뺨으로써 얘들아 이거 not only A but also B로 읽어야 돼 라는 걸 미리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의 논리적인 흐름이 뭐예요? not only A but also B. 형님 이거 무슨 뜻이야? 뭐라고? 뭐라고? 어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also를 쓰면 안 되죠. also는 또 아니잖아. A뿐만 아니라 B지. 왜냐면 그러면 지금 정현이가 얘기 잘했다. 이건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지. 그러면 연진아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현이는 백석구 학생이 아니라 백마구 학생이다. 백마구 학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중요해.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는 A, B 둘 다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not only를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다 던져놓으면 무슨 효과가 생겨? 필자는 독자들한테 자기가 읽히게 하고 싶은 방향대로 미리 유도를 한 다음에 읽게 해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도치구문 하나의 약속이에요. 알겠죠?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을 때 더 편하게 읽는 효과를 줘요. 그러면 통상적이지 않죠. not only를 맨 앞으로 뺀 거는.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문장은 지금 통상적이지 않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과 약속대로 한번 읽어볼까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거 하는 게 도치야. 생각해봐. You are the student. 영어 참 답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풍부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은 진짜 개꿀인 건 뭐냐면 뒤에다가 조립하는 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때? 뒤에만 조립하면 얼마든지 어감, 뉘앙스를 되게 조금씩 다 미세하게 바꿀 수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안 돼. 왜? 영어는 단어를 순서에 맞춰서 그냥 던지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You are a student라는 거 나는 학생, 너는 학생이야. 너 학생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학생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려면 문장의 순서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Are you a student? 도치 구문이잖아. 도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 맨 앞에 와서 너
우리가 정한 약속대로 읽을 준비해라는 거 알려준 게 도치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요 놈. 그래서 요거는 조건 영작도 되지만요. 이거는 서술 문법도 나와요. 밑줄 쫙 끈 다음에 틀린 부분 찾아 써라, 아니면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런 거. 이제 저게다 교묘하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루라고 해버리면 되죠.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무조건 뭐 어떻게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포테이토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에서 또한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통상적인 어순대로 가시면 돼요. 앞에만 뒤집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not only did를 보자마자 not only A but also B로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도치 구문이로. 알겠지? 그래서 부정어 나오고, 그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일 땐 앞에 조동사 뭐 쓰면 돼요? do, did, does. do, does, did 중에 쓰면 되죠. 근데 potato 쓰니까 do나 did 쓰면 되는데 과거니까 di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과거는 여기서 나타냈으니까 여기는 조동사니까 무조건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그래서 요거는 영작 문제로 굉장히 각광받는 거죠. 그래서 1호 개정 교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문제 미친 듯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교과서가 갈리고 또 갈렸지. 그리고 이번에 어느 학교냐? 그 중학교? 어디 기출문제대로 그대로 냈다가 욕 처먹었잖아. 너네 이제 아마 선생님들마다 공문 내려왔을걸? 기출문제 그대로 내지 마라 라고 교육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는 가능성 없겠죠. 이미 이 지금 교재가 언제부터 썼냐면 이미 한 4, 5년 넘었어, 쓴지. 이제 너네가 끝물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꼬아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1단계로 일단 문장을 기본적으로 한글만 보더라도 바로 자유자재로 영작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변형됐을 때 안 꼬이든가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도치 구문 같은 경우는 나도 익숙하지 않은 구문이라서 연습을 안 하면 나도 좀 생소해.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감자가 또 근데 뭐해? 건강에 좋죠?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So once Europeans began to grow potatoes, 그래서 이제 감자 재배하기 시작했으니까 their food supplies doubled in quantity 무슨 뜻? quantity 양이죠, 양. 퀄리티는 질이죠. 그래서 양도 더블되고 질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을 다 갖춘 식량이라는 거네. 개꿀이네, 그지? 지금 우리 식량난 겁나 빡센 거 아세요? 지금 코로나에다가 러시아 전쟁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상기후 지금 뭐 베트남 54도 찍었다며 태국이랑 5월에. 물론 베트남이랑 태국 같은 동남아는 지금 원래 제일 더운 시기예요. 근데 54도? 근데 그거 처음이래. 처음 있는 일이래. 근데 우리도 지금 덥잖아. 우리는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다더만. 제주도에서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바나나? 그거 꽤 됐어, 저런지. 바나나 산지 꽤 됐어. 그리고 막 요즘 서울에 처음 보는 벌레들 막 미친 듯이 들어온 다음에 조졌어. 우리도 이제 호주처럼 되는 거야. 호주 알지, 니네? 호주 막 벌레 막 이만한 거.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여자애들 벌레 이만한 거 날라들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수업하는데 이만한 애 들어와. 미안해, 나도 도망갈래, 그거. 야. 군대 가면 막 이만한 나방 보고 그러거든? 산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게 만든다네. 자, through Europe, potatoes quickly became the main source of nutrition for the majority of common people. 그래서 드디어 양과 질적으로도 좋고 영양분도 좋으면 당연히 뭐해? 당연히 메인 소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자, 18세기 끝자락이 됐을 때, 한 1700년대 후반이겠죠? Potatoes had taken over most European farms. 포테이토는 had taken over. 자, 18세기가 돼서 끝났을 쯤 무렵에, 끝났을 때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더 옛날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 완료 써야 된다. 여기 포인트 때문에 had taken over라고. take over는 그 차지하다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유럽 농장을 차지하게 됐고요.
famine은 had become. and지. 자, 등위 접속사는 항상 뭐 한다? 친구 찾아준다. 근데 얘가 지금 여봐. 콤마로 여기서 끊어줬지. 그러니까 의미 단위를 여기서 끊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너네가 눈치채야 돼. 동사가 두 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과거 완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기를 건들면 돼. became으로. 그리고 밑줄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그으면 돼. 그거 찾아라. 안 보여? 보이겠어? 내가 지금 니네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준 거야.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became으로 교묘하게 바꿔놔요. 그럼 틀렸죠? 왜? had taken over잖아. 그리고 밑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걸으면 어떻게 보이겠니? 조심하세요, 저런 거.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야. 중요해. 이거 문법 문제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famine은, 즉 기근은 이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At long last, 드디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럽은 자기 스스로를 먹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목적어. 제기대명사 언제 써?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왜냐면 feed가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는 우리 정해 밥 먹자 이러면서 하는 게 feed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무조건 itself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Europe was able to feed it 해버리는 순간 대참사죠. 그럼 이식 가리킨 게 유럽이 아니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유럽은 대체 누구를 먹인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11쪽까지 했네요. 자, 이제 12쪽 드디어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에 대해서 봅시다. 과연 산업혁명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Thanks to the fact that, thanks to 무슨 뜻? 덕분에란 뜻이죠? 사실 덕분에 the fact 나오고 that은 무조건 다 항상 늘 뭐야? 자, 앞에 the fact, 즉 명사가 있으니까 that은 뭐야? 앞에 명사 있으니까 선행사가 아니라 동격이에요. 동격 접속사예요. 그래서 요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니네 맨날 뻑하면 접속사 대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저 동격 때문이야. 왜? 하는 짓은 관계상은 똑같은데 관계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다 위치 해놓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건 중3 정도나 됐을 때 나오지. 여러분 고2잖아요. 왜냐면 the fact that이라고 문장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익숙해서 잘 나오지는 않기는 해요. 어쨌든 이거 접속사예요. 접속사. 동격 접속사. 그래서 무슨 사실이냐면 The tailor was inexpensive. inexpensive 무슨 뜻? 비싸지 않으니까 싼이죠. cheap. and nutritious. 가격도 싼데 영양분도 풍부하다는 사실 덕분에 many Europeans escaped famines. 가난에서 벗어났고 and the population in European nation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19th century. 여기가 제일 핵심이야. 유럽의 인구수가 늘었다고요. 그죠? 인구수가 늘었는데 게다가 potato는 indirectly led to.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게다가 산업혁명 직접 이끈 건 뭐야? 산업혁명을 직접 이끌어낸 거. 산업혁명 뭐 때문에 일어났어? 기계 출현해서 그런 거잖아. 옛날에는 일일이 짜가지고 옷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됐잖아. 이거 다 우리나라 역사랑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일제강점기 처음에 일제가 못 때렸어. 회사령 때렸지. 왜 그래? 회사령 왜 때렸어? 회사 못 짓게 만들었잖아. 회사 못 세우게. 영국 가서 싼 직물 다 수입해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덤핑해야 되니까. 너네 제국주의 때 식민지 만들잖아. 식민지가 역할이 두 개야. 하나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던데 일단 식민지 침탈 왜 해요? 식민지 왜 만들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짜잘짜잘 몇만 원, 몇천 원 버는 게 아니라 몇 천억을 벌 수 있게 됐잖아. 기계가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뭐가 많이 필요해? 자원을 닥치는 대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만드는 대로 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자원 약탈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이야 조금 광물이 좀 많았지. 남한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럼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서 해먹으려고 한 게 뭐야? 두 번째, 덤핑. 자본 잠식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제가 회사령 때려서 아무것도 못 만들겠어. 왜? 다 잠식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선두에 선게 동양축식 주식회사 해가지고 세우고, 동인도 회사 세운 건 똑같잖아, 그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일본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테이토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간접적으로 이끌어냈다가 핵심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비 효과처럼 뜻하지 않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뭐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겠죠? 자, it was easier to grow potatoes than many other crops.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감자를 재배하는 방식은 쉬웠대. So, 그래서 fewer가 무슨 뜻이에요? few랑 little 내가 뜻 뭐라 그랬지? 이거 한번 연진이한테 볼까? few랑 little 뜻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찔끔. 연진아 숙제 해왔니? 찔끔요. 싸우자는 거죠. 찔끔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사실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까 to랑 똑같이 few랑 little은 부정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ewer니까 뭐예요? 더 찔끔이죠. 그러니까 더 덜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 감자 생산량도 늘었고 수요도 늘었어. 그랬더니 이게 인구수가 늘었네. 근데 역설적으로 어때요? 농촌에서의 노동 인구 수요는 줄어. 농촌 노동 수요. 감자가 이제 유명한 핫한 작물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감자 미친 듯이 뽑아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노동 수요가 필요 없네? 근데 인구는 느네? 그럼 나머지 잉여 인구 어디가? 얘네 어디가? 도시로 가지. 그래서 도시 노동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 터지고요. 역사 재밌지 않냐? 난 되게 재밌게 공부했네. 그래서 다 연결되잖아. 감자 하나가 마르크스 만들고 레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비약인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이야, 아니야? 아니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별표. 이거 왜 별표냐면 앞에서도 나왔어요. 사실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이요. 근데 얘는 낼만 해요. 왜냐면 people, 여기 관계사랑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넣어서 people who no longer worked on farms came to the city. 여기가 동사죠. 더 이상 농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도시로 갔고요. 그래서 factory workers, 공장 노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which, 콤마하고 which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문장을 연결했어요. 그죠? 선행사는 누구예요? 앞에 전체예요. 앞에 전체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enabled, 가능하게 했다. 자, enable은 가능하게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enable 해야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겠네?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에 일어나는 일이 나중이니까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쓰시면 돼요. enable은 무조건 투부정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manufacturing industry, 새로운 제조 산업이 grow more quickly,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So with the larger populations and more advanced technologies, European nations became powerful enough to venture. 그러니까 이제 또 산업혁명 해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노동 수요가 는 게 아니라 산업 수요, 자본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개 만들던 걸 지금은 몇 개 만드는 거야? 10만 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혁명이죠. 근데 문제는 10만 개를 받아들일 만한 수요가 아직은 영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연결지 못했죠.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것 들고 총 들고 살래 죽을래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고 뭘 했다? 식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도래한 거야? 산업혁명 때문에. 제국주의 사회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네. 너네 혹시 아일랜드 역사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일랜드? 쉽게 얘기하면 아일랜드랑 영국이 우리나라랑 일본 포지션이야. 완전히 겹치지는 않긴 하는데 아일랜드 애들 그래서 영국 싫어해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이거 아이리시 패민, 아일랜드 대기근이잖아. 이거 되게 유명해.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마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역겹고 짜증나고 와 무슨 이딴 일이 다 있냐 하면 다 영국이 껴있어. 일단 영국 다 껴있어. 자, 저거 영국 껴있어요. 영국이 그거 깡패짓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아일랜드 애들이 영국에 대한 혐오가 요때 폭증하죠. 그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 그래서 미국 애들 보면은 머리 주황색이고 여기 주근깨 많이 나는 애들이지. 얘네가 다 아일랜드 계통이야. 얘네가. 그리고 막 오브라이언, 오라고 시작하는 애들 있지. 그래서 얘네들 다 아일랜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일랜드 계열 중에 아일랜드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미국인은 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혹시 알아? 잘 모르지. 미국의 엄청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아일랜드 사람이고 그래서 아일랜드 애들이 그게 피해의식이 있어. 좀 아일랜드 하면 조금 핍박받고 차별받고 이랬던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일랜드가 여기 있고 영국이 이렇게 있잖아. 예전에 앵글로색슨족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 살고 있던 애들이 아일랜드 넘어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핍박받던 애들이 여기로 넘어온 탓에 전반적으로 얘네가 조금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감자 관련돼서 장난치면 총 맞습니다. 알겠죠? 이거 참고로 알았어요. 얘네한테 막 아이리시 막 포테이로 막 이러면 총 맞을 준비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15쪽부터네요. 자, the impact of the potato in Europe was not entirely positive. 봐봐, 여기 재밌는 게 유럽에 포테이토가 끼친 영향이 앞에처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을 보여주죠. It was much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해. Because the people of Ireland, 스웨일치 나올 수도 있겠네. people이니까 월이겠죠? 근데 이거 스웨일치는 좀 그렇긴 하겠다. 혹시 모르니까. 복수니까 스웨일치. Excessively dependent upon the potato for food. 특히 아일랜드 애들이 저기가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돼. 아일랜드가 되게 척박해 땅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나마 키울 수 있는 작물이 감자였겠죠. 그래서 감자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과도하게 의존을 해버렸어. 그럼 감자 망하면 이제 얘네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potato disease hit Europe in 1845. 1845년에 포테이토 질병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재앙적인 상황까지 야기된 거죠. Many countries are affected. 물론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아일랜드는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고요. In 2 months, 2달 만에 the disease wiped out almost half of the potato crop in Ireland. 아일랜드에 있는 그 감자 수확량의 절반을 휩쓸고 갔대. 2달 만에. 이건 망한 거지 이거. 진짜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The situation continued to worsen. 상황은 더 악화돼서 1852년에 more than 1 million Irish people, 1 million이니까 100만이죠. 저때 당시 1800년 되면 지금보다도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훨씬 적을 텐데 10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래. 그게 뭐야? 굶어 죽었대요. 흑사병도 아니고 차라리 병이었으면 또 몰라. 굶어 죽은 거잖아. 먹을 게 없어서. 반면에 또 다른 200만 명은 다 fled, 도망갔다는 뜻이죠. 아일랜드를 튀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4분, 그 200만 명 중에 4분의 3이 다 어디로 갔대? 미국으로 갔대.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때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 깽 영화 있지, 깡패 영화. 미국의 깡패 영화에서 잉글랜드 패거리랑, 그러니까 영국 패거리랑 아일랜드 패거리랑 싸우는 거 있어. 둘이 사이 겁나 안 좋아. 으르렁 되면서. 막. 그래서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가죠, 미국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사람들,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가요, 영국 이렇게.
자, it was one of the deadliest famine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최악의 기근 중에 하나였다. 그죠? 아, 이걸 안 했네. 과거 완료. 자, 1852년까지죠. 그럼 더 옛날부터 옛날을 얘기하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돼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이것도 조심해야겠네, 그죠? 자꾸 등위 접속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나와야 되는 거 다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기준 잡아주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애써 힘들게 외우지 마시라고. 얘네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바로 다음.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esticides. 감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pesticide가 뭐야? 살충제죠. 살충제 얘기가 나와. 대단해. 자, 18쪽부터예요. despite 무슨 뜻? 뭐뭐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아니니까 뭐 inspite of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얼도랑 구분 안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The terrible outcome of the potato disease in Europe. 이러한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요해 안 해, 저거. 아,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it was perhaps less important in the potato's history than the Colorado potato beetle was in North America.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건 아마 덜 중요할 거야. 포테이토의 역사에서. 비교하면 뭐보다? 콜로라도 포테이토 비틀. 딱정벌레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왜냐면 대동사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was가 맞니, did가 맞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특히 이런 식으로 전치사 then이나 as 같은 거 써서 연결할 때. 알겠죠? 모의고사에서도 심심찮게 나와. 은근히.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나오겠죠? 자, 이거 왜 was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important가 생략된 거야. 미국에서 중요했던 것보다 덜 중요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 앞에서 뭐 했어? 감자가 유럽에서 끼친 부정적 영향이었지.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콜로라도 어디 거야? 미국 주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유럽에서 아일랜드 대기근? 웃기고 있네. 야, 콜로라도 포테이토 비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야.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미국에서 감자가 끼친 부정적 영향이 나오겠네? 그럼 페스티사이드는 왜 갖고 온 거야? 그걸 해결한 게 나오겠네? 그럼 감자 때문에 해충 박멸하는 살충제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그지? In the 1860s, the potato beetle was carried by horses and cows from Mexico to the state of Colorado in the United States. 멕시코에서 저거 동물들 타고 옮겨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돼지 열병이나 저기 조류독감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there, 콜로라도에서 it attacked potatoes. 감자를 공격하고 겁나 빨리 퍼졌대. When potatoes were shippe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on trains and steamships.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게 문제지. 저때 당시부터 이제 미국이 슬슬 제1국가로 도약하려고 영국은 지는 해, 미국이 올라가는 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전 세계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코로나 퍼지는 거 마냥, 그지? Until that time, 그때 그 시간까지라고 하네요. 그럼 더 옛날이랑 연결 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d only planted라 돼 있죠? 과거 완료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미국 농부들은 꼴랑 뭐만 심었냐면 몇 가지의 종류의 포테이토만 심었었대. 그리고 포테이토는 그들이 심은 건,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다양하게 심었으면 몇 개는 살고 하면서 이렇게 저 병에 취약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필이면은 몇 개밖에 안 심었는데 그 몇 개가 뭐 했대? vulnerable 했대. 취약했대. 뭐에? 패스트에. 다 죽었겠네. 그죠? 이 대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선행사 누구? The potatoes. 자, vulnerable 단어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바꿀 수도 있다. prone 도 뭐뭐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트에 취약했다. 그래서 as a result, 그에 따라서 farmers, 농부들은 practically, 사실상 defenseless, 무방비였다. against this pest, 이 해충에. 망한 거죠. 그죠? 무기력했다라는 거예요. 뭐랑 같은 말 이거? helpless. helpless 바꿀 수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after, 다행히 조금 걸쳐서 거의 끝나겠다. 딱 보자. After a series of desperate attempts, 몇 번의 절박한 시도 끝에 one man eventually found it. 드디어 한 미친놈이 뭘 찾아냈어? 이 대신 접속사죠. found it 목적어니까 접속사죠. 자, Paris Green. Paris Green이 뭐지? 했더니 중간에 콤마 해서 삽입구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Paris Green이 뭐냐면요, a toxic chemical, 독성의 화학물질이래요. 근데 그게 used for, 얘는 과거분사가 앞에 chemical 수식하네요. 사용된대요. making green paint, 초록색 페인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독성의 chemical, 화학물질을 찾아냈는데 그게 Paris Green이래. 그게 killed the beetles, 딱정벌레를 딱 죽여버리지 뭐예요. 그죠? So soon farmers were spraying it on their potatoes. 포테이토에 뿌렸대. So farmers were not the only people to find a new use for Paris green. 이거 누가 봐도 문장 삽입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지? Paris green이 오직 농부들만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낸 건 아니래. 자, Paris green 원래 용도가 뭐예요? 초록색 페인트 만들 때 쓰는 거지. 근데 그걸 활용해서 딱정벌레를 죽이는 데 썼네? 그러면 farmer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뭔가로 썼다는 건데, chemist, 딱 화학자 나왔죠? 화학자들이 saw what the farmers were doing. 관계대명사 what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문법 문제로 나오겠죠? 관계대명사 what. 특징만 빠르게 잡죠. 첫째, 뭐다? 일단 얘는 선행사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는 또라이 같은 놈이죠. 관계사인데. 왜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슨 자리에 있어? 명사 위치에 있다. 즉 주어, 목적어, 보어. 근데 그럼과 동시에 관계절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격이나 목적격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다고요. 그죠? 그런지 볼까요? 자, chemist saw, C는 타동사죠. 목적어 자리네 충족했고요. 그죠? 근데 그럼과 동시에 the farmers were doing, do는 무슨 뜻? 하다니까. 자동사, 타동사. 정연아, 해. 뭘요? 목적격 역할 하네. 왜? 목적 없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될 때 뭐뭐 하는, 뭐뭐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농부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받고 and 그리고 decided 결정했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온 줄 알아? 등위 접속사지. doing 친구게요, saw 친구게요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얘는 decided라고 해야죠. 화학자들이 농부가 하는 걸 보고 결정한 거잖아. 여기다 deciding 해버리면 대참사죠. 농부가 하고 결심을 하는 중이란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해석이. try 무슨 뜻? try는 한번 해보는 거야. 노력하다가 아니라 try는 한번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노력하다가 되냐면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해서 노력하다요. 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봤대. 다른 패스트. They then decided to try other chemicals for other problems.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페리스 그린이 다른 해충들한테는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케미컬로 혹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화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페스티사이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 거네. 페리스 그린 때문에. 그죠? The scientists began to do research and discover chemicals and substances that were effective. 얘는 뭐 쉽기는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죠. That were effective for many different agricultural problems. 농업이 그럼 더 떡상했겠네.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So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esticide industry. 라고 해서 끝이 나죠. 24쪽 보시면 되겠네요. Finally. 마지막입니다. 하고 내용 정리하고 집에 가자. 이거 내용도 정리하셔야 돼요. 순서도 아셔야 되니까. Often the course of history is changed by seemingly insignificant things. significant가 무슨 뜻? 중요한. 근데 insignificant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거는 딱 대표적인 유의어가 trivial이에요. trivial. trivial은 사소한, 별거 아닌 이런 뜻이에요. trivial. seemingly는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죠.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apparently랑 똑같은 뜻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지문에서 핵심 주제죠. 이게 이 지문의 핵심 주제. In this case, 이 경우에서는 감자로 변했다. 그래서 the potato changed Europe first by freeing the European people from hunger.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줬어? ground 무슨 뜻? ground는 뜻이 토대야, 토대. 뭔가를 받쳐주는 토대. 그래, ground가 왜 땅이야? 이런 건물 같은 거 받쳐주잖아. ground는 토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 foundation. foundation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기반, 토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유럽의 제국, 그러니까 제국주의죠. imperialism, empire가 되게 해주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떡상한 거냐. 제1국가로. 그러다가 다시 저물긴 했지만 그리고 농업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게 해주고 그래서 as a result, 그에 따라서 이 간단한 채소는 계속적용법이네. 접선, 그죠? 그래서 이 간단한 채소가 한때는 아무도 안 원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 못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has shaped, 형성을 시켜왔다. The modern world, 이 현대 세상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드디어 끝났어요. 내용만 정리하고 집에 갈게요. 1분 안에 정리를 해봅시다. 뭐 여백에 써도 좋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다 알 것 같다 싶으면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냥 배운 거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일단 감자가 키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영양도 만점,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 많은 작물이죠. 그래서 감자의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 감자의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죠. 근데 농업은 생산량이 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자,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저기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당연히 수명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구수가 올라가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농촌에서 노동 수요가 줄어들죠.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생산량은 다시 올라가죠. 근데 농촌 노동 수요가 줄음과 동시에 도시 노동자가 올라가면서 산업혁명이 생기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배대지가 부른 유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국주의가 도래하죠. 사실 이건 얘네한테 좋은 건데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우린 피식민지 배우는데. 그죠? 어쨌든 부정적인 건 또 뭐도 있어요. 감자가 너무 캐기 편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죠?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했더니 만약에 흉작이 일어나거나 병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이러면 부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사자가 늘죠. 네? 이렇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흉작, 병해, 전쟁, 특히 이 병해 같은 경우 즉 해충. 해충 문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충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살충제 산업이 생기고 그게 떡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긴 문제가 해결책이 되어서 해결책으로 또 다른 게 생기고 이게 막 파생되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언뜻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요소가 세상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여기까지만 직접적인 거고, 여긴 다 뭐야? 여긴 싹 다 간접적인 부분이죠. 그죠? 간접적으로 일으킨 변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르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돌발 퀴즈 내줄게요. 미국에서는 감자를 언제부터 재배했을까요? 자, 맨 처음에 감자 어디서 재배했어?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지. 근데 미국에 처음 들어온 건 누구 때문이야? 토마스 제퍼슨이지. 3대 미국 대통령. 근데 그 사람 어디 가서 먹고 가져간 거야? 프랑스에서 먹고 가져간 거네? 그럼 유럽에 애초에 재배가 되고 있는 상태였겠네? 그러면은 유럽에 애초에 그 종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겠죠? 교과서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마고가 물론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은 없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변수는 뭐냐면 1호 교육과정의 이 책이 끝물이에요. 3년 후에 버려지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회적 이슈가 또 뭐 있었어? 지난번에 뉴스 탔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그대로 냈다가 지금 엿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공문 내려와. 그런 파장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래서 더더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온 적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금 내가 얘기한 짜잘한 포인트들도 이런 거 안 나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다 나오면 누구 탓할 겁니까? 내신은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 놈이 이긴다. 선생님 명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까지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오시면 시험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단어는 다행히 5과가 끝났으니까 6과 외우시면 됩니다. 숙제는 딱 그 정도만 내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